음식을 드실 때나 하품을 할 때 턱에서 딱 하는 소리가 나서 당황한 적이 다들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소리가 입을 크게 벌릴 때마다 나거나 음식을 씹을 때 통증이 느껴진다면 턱관절 장애의 가능성을 의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턱관절은 양쪽 귀 바로 앞쪽에 턱뼈와 머리뼈 사이에 위치하는 관절인데요. 입을 벌리고 씹고 말하고 음식이나 침을 삼키는 다양한 활동들을 담당합니다. 모든 턱 운동의 중심축이 되는 턱관절은 턱의 근육과 인대에 의해 지지되는데 두개골에서 턱 근육과 인대가 튼튼한 줄 역할을 하게 되고 그 아래로 턱관절이 그네처럼 매달려 있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근육과 인대, 디스크, 턱뼈가 함께 어우러져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인해서 턱관절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 입을 벌릴 때마다 소리가 나면서 통증이 발생하는 턱관절 장애가 발생하게 됩니다. 심하면 입을 잘 벌리지 못하게 되고 음식을 씹기도 어려워지죠. 턱 주변에 근육, 인대에 과도한 스트레스가 쌓이면 그 영향이 머리 전체에 미치게 돼서 두통, 이명, 그리고 눈이 침침한 증상까지 동반할 수도 있습니다. 턱관절 장애는 외부의 충격이나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관절 구조에 변형이 와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네를 예로 들자면 한쪽 줄이 짧아지거나 약해지면 다른 쪽 줄에 부하가 걸리고 힘을 줘서 움직이면 엉뚱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과 비슷한 이치죠. 이렇게 턱관절의 기능 이상이 생기는 이유는 관절 사이에 디스크가 손상이 되거나 주변에 근육과 인대에 염증이 생기거나 주변 근육과 인대가 지나치게 강직된 상태거나 어떤 충격으로 인해서 관절의 뼈가 정상 위치에서 이탈된 탈구가 발생해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초기의 턱관절 장애는 턱에서 나는 소리 외에는 큰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입을 움직일 때 조금 불편한 정도이지만 이런 증상을 계속 방치했을 경우에는 턱관절에 쌓이는 스트레스들이 누적이 되어서 구조는 더 틀어지고 턱을 움직이는 기능이 더 저하되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심각한 통증과 머리 전반의 통증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음식을 드실 때나 하품을 할 때 딱딱 소리가 잘 나는 분들이라면 이걸 꼭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턱관절 장애 체크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양쪽 귀 앞에 손을 대고 입을 벌렸다 다물었다 해보세요. 턱관절이 움직이면서 덜컥 하면서 걸리는 곳이 있는지 딱 하는 소리가 들리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검지와 중지, 약지 세 손가락을 나란히 모아서 입에 넣어 보세요. 손가락 3개가 다 들어갈 정도로 입이 충분히 벌어지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하품을 하듯이 입을 크게 벌릴 때 통증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3가지 동작에 모두 해당되는 분이거나 한두 가지 동작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는 분이라면 반드시 병원에서 턱관절 기능에 이상이 없는지 검사와 진료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간혹 일어나는 마찰음이나 통증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입을 벌리기가 어렵거나 입을 벌릴 때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이미 턱관절 자체에 스스로 회복하기 힘든 구조의 이상이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나는 턱을 맞은 적도 없고 사고가 난 적도 없는데 내 턱은 왜 이렇죠? 라는 의문이 생기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턱관절은 다른 관절에 비해서 움직임이 자유롭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움직임이 자유로운 만큼 고정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사소한 생활 습관이나 평소 자기의 컨디션으로도 상태가 악화되기 쉬운 관절이기도 합니다. 가장 흔한 턱관절의 원인으로는 한쪽으로만 음식을 씹는 습관을 들 수 있습니다. 한쪽으로만 음식을 씹는다는 것은 결국 한쪽 턱관절이 더 많이 움직이게 된다는 것이고 그쪽의 근육과 인대에 더 많은 피로와 부하가 쌓일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네의 한쪽 끝만 더 많이 밀고 당기고 사용하다 보면 양쪽 줄의 탄성 자체가 달라진다는 거죠. 스트레스가 많은 분, 무의식적으로 이를 악 무는 습관이 있는 분, 그리고 자면서 이갈이를 하는 분들도 턱관절 장애의 위험이 높고 거북목이나 목 디스크 같은 주변 뼈와 관절의 문제가 턱관절 장애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경추 위에 두개골이 얹어져 있고 그 두개골에 턱관절이 그네처럼 매달려 있기 때문에 경추의 문제가 턱관절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반대로 턱관절의 문제가 경추 주변의 근육까지 영향을 미쳐서 목과 어깨의 통증으로 악화되기도 합니다. 턱관절 장애가 있거나 평소에 턱관절 장애의 위험을 높이는 습관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효과적인 방법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혀를 올바른 위치에 두시는 겁니다. 입을 다물고 있을 때 무의식으로 이를 악 무는 습관이 있으신 분들은 이 옆에 볼살을 혀로 살살 만져보시면 얇게 튀어나온 줄 같은 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게 바로 나도 모르게 앙 다문 이에 찝힌 볼살인데요.
이런 자국이 있는 분들이라면 혀 수납 제대로 하셔야 합니다. 혀의 앞부분을 앞니가 끝나는 혀 입천장 3분의 1 부분에 살짝 대주시는 겁니다. 턱 관절 사이에 공간이 생기면서 턱 관절 주변의 근육 인대들이 편히 쉴 수 있게 됩니다. 하품을 하실 때도 입이 너무 크게 벌어지지 않도록 입천장에 혀끝을 대고 하품을 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둘째, 충분한 휴식과 수면이 중요합니다. 턱관절은 스트레스의 영향을 정말 많이 받는 관절입니다. 스트레스가 심하면 나도 모르게 이를 악물게 되잖아요. 그 동작만으로도 턱관절은 계속 긴장된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충분한 휴식과 수면은 스트레스를 낮추고 근육이 충분히 이완할 시간을 주기 때문에 긴장도를 낮춰서 턱관절에 쌓인 과부하를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셋째, 온찜질은 자주 해주시면 좋습니다. 얼굴과 목, 어깨를 10에서 15분 정도 따뜻한 스팀 타올이나 뜨겁지 않은 핫팩으로 온찜질을 해주면 강직된 근육을 이완시켜 줄 수 있어서 턱관절에도 좋은데요. 단, 스팀 타올이나 핫팩이 너무 뜨거우면 저온 화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턱이 부어있는 상태라면 이미 염증이 발생한 상태이기 때문에 온찜질을 하시면 오히려 염증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턱이 붓고 아플 때는 병원에 가시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턱관절에 좋은 스트레칭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턱에 통증이 느껴지거나 평소에 목이나 어깨가 무거운 분들도 해보시면 좋은 스트레칭입니다.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세요.